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나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는 균형이라는 뜻인데 이 중용과 비슷한 의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적당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가을에는 이게 부족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해와 일조량인데요. 이 가을에는 이 햇볕을 쬐면 생성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또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을 타나봐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민감하거나 예민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계절성 우울증이 심하다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라곰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곰, 네, 예. 해가 떴을 때는 햇볕을 잘 쬐주시고요. 또 운동, 숙면, 이 라곰을 생각하시면서 알맞게 적당히 해주시면 좀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 때문이겠죠. 앞으로의 태풍 경로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은 강도 중의 중형급으로 제주 서귀포 서남 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해서 개천절인 내일 낮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 중부 앞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천안 22도, 세종과 대전 23도, 공주 24도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3도, 홍성 23도, 서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해 중부 해상은 초속 20에서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5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선박은 사전에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토요일에는 점점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0월 2일 법정 기념일 중에 하나인 노인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의 그런 노고에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통계를 봤습니다. 예.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한 분이 혼자 사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실지 좀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손자, 손녀 키우느라 바쁘신 어르신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엄마 같은 할머니, 할마, 네. 또 아빠 같은 할아버지, 할빠, 이런 말이 따로 생겨날 정도예요. 예. 네, 맞벌이 부부 절반 이상이 주로 친인척 분들께 아이들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 몫이 고스란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게 자라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 그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제대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이야 가라 어르신 최고입니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멋진 어르신들의 이야기 혹은 좀 감사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그런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조부 궁금한 거 이슈, 호기심 해결사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여봐요. 어르신 하는데 난 그 말 제일 듣기 싫어. 손살에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래요? 그렇지요. 긴 인생길을 걸어온 분들입니다. 이제 행복한 꽃길만 걸으셔야죠. 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어르신분들께 운동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나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트레킹 이야기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건강 지켜볼까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폭염이 지나가고 찾아온 선선한 가을. 그동안 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망설였다면 시원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떠나볼까요? 가을이 오면 걷기 좋은 계절 가을.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쾌청한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트레킹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트레킹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그러니까 멀어서 좀 가까운 데가 없나요? 왜 없겠어요. 대전엔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보 여행길이 있는데요. 대전을 둘러싼 산을 찾아가는 대전 둘레산길. 과학공원과 화봉산으로 이어지는 대덕 사이언스길. 경관이 수려한 대청 호반길과 유성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세종 유성 바램길이 있습니다.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데요. 저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발자국을 나란히 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너무 늦었나 봐. 어디들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두 손으로 환영을 해주신 안녕하세요. 대전, 충북 그걸 아울러는 대청으로 한 바퀴 뺑 도는 250여 킬로의 21개 구간으로 형성된 대청 500리 길인데 오른쪽은 대전, 왼쪽은 충북 거의 대청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코스입니다. 대청호 500리 길은 대전시 대덕구와 충북 청원, 옥천, 보은이 걸쳐 있는 아름다운 도보길인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이렇게 봐서 저는 이게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피나무 열매거든요. 요거 하나 따서 먹으면 이게 추어탕의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빻아놓은 그 가루가 이 열매. 굉장히 산초. 산초. 이 열매 그 맛을 봤는데요. 꽉 들어찬 네. 열매는 아니라고 해도 바삭하는 소리랑 향기가 기가 막히네. 그렇죠.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트레킹의 맛이에요. 와, 트레킹의 네. 맛. 심리가 예, 아니라 그렇죠. 이 대청호 500리길까지 그냥 맞아요, 향이 맞아요. 확 퍼지는 향. 예, 예. 좋죠.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물이 도냐 돌고 돌아 흘러 나 여기 대청댐에 왔어. 딱 들어맞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이 산행 트레킹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도 이 평범하잖아요. 완만하니. 아니, 완만하니 막 높고 낮고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걷기 딱 좋게끔 돼 있고 너무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끔 찾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거 그냥 액자에 욕심껏 그냥 꽉 담아갔으면 좋겠네. 아름다운 대청호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대청호 500리 길.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야, 걸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맑은 공기 마셔서 좋고, 좋고. 걸어서 좋고. 다 같이 걸어요. 오세요. 오시라고요. 오세요. 이번엔 건강한 트레킹을 위한 복장 알아볼까요? 날씨는 시원하지만 아무래도 걷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트레킹. 속옷부터 중요하다는데요.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속옷부터 제대로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가을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은데 특히 바람막이 점프는 필수라고 합니다. 아, 이제 문제 없는 거잖아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우리 몸 중에서는 머리, 손, 다리, 열손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모자, 장갑, 신발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체온 유지를 위한 모자와 손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장갑도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레킹의 주인공은 바로 아니겠어요? 트레킹 종류에 맞는 신발 선택도 잊지 마세요. 이제 완벽합니다. 등산화에서 접지력만 좋은 것만 신으시면 되고요. 미끌림이 많기 때문에 발의 겹칠 염려를 막아주는 등산화가 좋고 방수, 방풍, 방한이 되는 등산화를 착용하시면 거의 완벽하십니다. 와, 이제 저 준비 다 됐어요. 다시 대청 호반길로 떠나야겠네요. 그러셔도 됩니다. 출발! 출발! 걷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본 곳, 바로 걷기 운동본부인데요. 걷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걷기 운동본부라고요?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국민 건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걸었을 때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걷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걸음걸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걸음걸이에 따라 신발의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모양이 다르고 신발 밑창을 보면 척추 또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로 걷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 어깨나 허리, 무릎 관절 등의 손상이 되므로 나이가 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점검해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하하,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뭐 제대로 걷는 거지. 네. 우리 똑주부 팔자걸음인데 어떡하죠? 팔자 걸음이요? 팔자걸음은 발끝 부분을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리고 걷는 자세로 양발을 벌리고 앉는 습관과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이 외에도 임신 중 태와 양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가 무릎 바깥쪽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복부나 허벅지 부근 살로 인하여 팔자걸음으로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이 걸음이 장시간 지속되면 허리와 골반이 들려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등의 척추 관절 계통의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짱걸음은 허벅지나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뒤틀려 생기는 경우가 많고 평발인 경우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리고 발목이 휘어져 안짱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10세 이상이고 걸음걸이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오자다리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가 이렇게 건강에 중요하다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시선부터 호흡, 손과 발 모양까지 우리 제대로 걸어보자고요. 차렷 자세를 한 다음에 바르게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봉안의 넓이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 시선은 앞에 전방 10m에서 15m 정도의 시선을 보시고 팔은 손에 계란을 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잡고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서 걸어갑니다. 자세를 잡은 다음 허리는 세우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붙이고 발 모양은 벌어지지 않게 11자로 걷습니다. 오래 걸어서 피곤한 발,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발바닥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입니다. 집에 있는 골프공을 이용하여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강화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하여 외발서기를 실시해 주시면 발목 주변 근육이 강화가 되어 발목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자연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트레킹.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도보 여행길을 찾아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든든하게 채비하고 바른 걷기 자세로 건강하게 걸어보자고요. 네, 이 흥겨워서 노래가락이 절로 나오는 대청호 500리길 이순희 리포터가 동행을 했는데 이 트레킹에 네네네. 어떻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우 힘든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풍광들 다 담느라고 발작대는 거 그게 하나 힘들어. 아쉬울 정도인데요. 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걷기 축제도 펼쳐진다고 해요. 태풍 소식 없이 날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무작정 많이 걸으면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제대로 걷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이 걷는 것 하나가 어깨, 허리, 무릎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바르게 걷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신발 뒤축 한번 보시고요. 바깥쪽이 좀 닳았다 하면 팔자걸음, 안쪽이 많이 닳았다 하면 안짱걸음이고요. 네. 유독 한쪽만 많이 닳았어 하면 이 몸 형태, 이 자세가 뒤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올바른 자세 교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지탱하고 이끌고 다니느라고 고생한 발 늘 밤이면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세요. 족육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 예. 떡소리 나시네요. 자, 이렇게 떡주부가 소개하는 가을 트레킹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10월 2일 오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다음 중 날로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1번 노인의 날, 2번 국군의 날, 3번 사회복지의 날. 네. 앞서 오늘이 이런 날이다라고 네. 잠깐 말씀도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하면 네.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청춘인데 왜 하면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이 노래가 괜히 나왔겠어요. 자, 이 문제 어렵지 않게들 푸셨죠? 시간도 무덥 썼고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네. 자, 오늘 하루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또 지난 세월 기둥처럼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이 문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에서 전문적인 등산 기술이나 지식 없이 즐기는 산악 자연 답사 여행을 뜻하고요.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 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킹, 2번 백패킹, 3번 트레킹. 네. 앞서 이수진 리포터가 이 대청호 500리길 이걸 하고 왔는데 네. 또 우리나라 그 여기저기서 이거를 많이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뭐 제주 올레길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걷고 싶다. 지금 운동화와 뭐 트레킹화 챙겨서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간도 모두 다 썼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트레킹이었습니다.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소달구지를 타고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고도 5,000m 이하의 산을 오르는 걸 트레킹, 5,000m 이상은 등반으로 구분합니다. 네. 네, 요즘 가을은 정말 트레킹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도 트레킹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해 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즐거운 트레킹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주세요. 3, 2, 1.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소금으로 양치질하는 어르신들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소금에는 그 입자가 이렇게 알갱이가 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쓱싹쓱싹 문지르다 보면 좀 상처가 나지 않을까, 미세한 상처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럴라나? 아유, 난 여태 그냥 소금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튼튼하다고 임플란트 모르고 살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O냐 X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소금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쌓여있는 치태를 제거하기 어렵대요. 굵은 소금의 거친 입자는 또 치아 표면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치아가 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농도가 짙지 않은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이렇게 살균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자, 다음 노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골라주세요.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이 꽃은 뭘까요? 1번 해바라기, 2번 코스모스, 3번 아카시아. 네, 문제 맛이 좀 안 살았어요. 이거 노래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노래를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땡땡땡땡 한들 피어있는 길. 그렇죠. 이렇게. 예. 아, 네. 몸동작이 여기서 바로 꽃이 떠올라요. 네. 바로 그냥 답이 떠오르네요. 네, 다 예. 맞추셨겠어요. 그러게요. 아유. 경림 아나운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 예쁜 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비춰주시는데 네. 시간 모두 썼고요. 어떤 꽃을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코스모스였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명곡이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60, 70년대 나긋하고 정갈한 음색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김상희의 대표곡이었습니다. 네. 네, 대전에도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 만남공원인데요. 이 만남공원에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뤄서 아름답게 펴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의 정취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정말 헷갈리더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우리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 2, 1. 다음 중에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어리바리, 2번 어리버리. 네. 우리가 그 물건을 잔뜩 이렇게 꾸리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리바리 싸간다고 맞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버리버리 싸간다고 할까요? 예, 이거를 좀 연상해 보시면 예, 답이 또 보입니다. 어머, 그렇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아이고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이렇게들 많이 썼는데 글쎄요. 발음 표기를 묻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어리바리가 맞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뜻하는 표준어고요. 주로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어리벙벙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바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행운의 주인공 끝자리 번호 이 화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2230번님, 9182번님, 5369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는데요. 그냥 가시면 또 저희가 서운해요. 아, 또 노래 부르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코스모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요, 네. 예. 코스모스 한들 수고하셨습니다. 피어 있는 길로 가겠습니다. 네. 예.
자, 가족 여러분도 이번에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예, 그 과거에 그 용맹함을 뽐내는 한 남자가 멋지게 말을 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네. 사냥을 하는데 그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과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네. 활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척 하세요? 왜 바로 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 무기라고 네. 하면 활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활은 인재를 등용할 때 또 활 쏘는 시험을 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또 예. 임금님의 그 중요한 덕목으로는 활쏘기가 있었죠. 그 고려의 주몽은 그 활을 하도 잘 쏴서 신궁이라고 또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삼국을 지나서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활의 역사가 구석기 시대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예, 구석기 시대까지. 예.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삶과 함께해온 이 활,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일부였던 이 활이요. 현재에는 이 심신수양과 또 좋은 스포츠로 활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대로 활시위를 당기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거침없이 날아가 짜릿하게 명중. 오늘은 내가 쏜다. 예천 활쏘기 체험 많이 놀러 오세요. 주몽의 후예들이 예천에 떴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그 이름하여 활체험. 세계 명궁을 거듭 배출한 활의 민족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양궁의 고장 예천. 전국 최고의 양궁 시설에서 시원한 가을바람을 가르는 활쏘기 체험이 열립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계절, 가을바람 가르며 활쏘기가 한창. 그것도 다들 앳돼 보이는 학생들인데요. 아니 이곳 도대체 뭐죠?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활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안에 있는 활 체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천 활 체험장. 양궁의 고장 예천답게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마음껏 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저희 예천 활쏘기 체험장에서는 리커브 활쏘기 체험, 호버볼 활쏘기 체험, 그리고 AR 무빙 타겟 활쏘기 체험, 활 서바이벌 체험 등이 있습니다. 활을 쏘고 즐기며 활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학생들. 처음 배워본 활이지만 백발백중. 그 손맛 또한 짜릿할 것 같은데요. 기분이요.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중앙에 맞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활을 들면 아령처럼 무거워서 운동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당겼을 때 이쪽 이두근 쪽에 저 힘도 많이 들어가서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조준기가 달려있어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리커브 활쏘기. 저희 체험장에서는 전문 양궁 강사 출신이 있어서 같이 전문적으로 활을 원하시면 전문적으로 체험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체험은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거침없이 활 시위를 당기고 스트레스까지 함께 실어 날려버립니다. 양궁을 하면 그 자세 교정과 바른 자세 교정과 활 쏠 때의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활을 쏘면 그 심신과 그 단련에도 굉장히 좋고 정신력 훈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활을 이렇게 직접 쏴보니 특별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교실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활도 쏘고 또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많이 맡으니까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교실에 들어가면 저기 정중간에 관역처럼 정 X에 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도 딱 중심에 그 100점을 향해서 그러면 쏜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활쏘기가 딱, 스트레스는 다운, 집중력은 업, 업, 업.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좀 더 안전하게 요거 호버볼 체험 한 번이면 활쏘기의 매력에 빠져든다고요. 호버볼은 공기를 띄워주고 공을 공중에 띄웁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양궁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유쾌하고 양궁에 대한 그 재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구니까요. 일반 화살촉과는 다르게 스펀지로 만들어진 화살촉.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자자 호흡을 조준해 주시고 원샷 원킬 들어갑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숨 고르고 물 한 모금 들이키고 한 발 한 발 활에 쏟아붓던 집중력도 잠시 내려놓는 타임. 친구들하고 할수 쓰고 아이스크림 쓰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서 좋아요. 최첨단 시대 21세기답게 이제는 증강현실 AR로도 활쏘기의 짜릿한 손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자자자 집중 집중. 움직이는 타겟을 조준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순발력과 집중력. 이렇게 4개의 관역이 있어서 4개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맞추니까 그냥 일방적인 것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0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아무데나 맞출 수 있다는 부담감 같은 걸 덜어주는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면 체력, 정신력이면 정신력.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 중인 활쏘기. AR로 즐기니 재미가 2배. 그렇죠. 이게 빠질 수 없죠. 활 체험의 하이라이트, 활 서바이벌 준비가 한창. 서바이벌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 숨막히는 긴장감 속 활시위를 겨누어 봅니다. 활과 피구가 같이 접합되어서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겟을 맞추고 아니면 사람을 맞추는 그런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맞았을 때 하나당 1점, 그리고 여기 보시는 타겟을 맞았을 때에는 하나당 2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활을 쏟아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화살 끝에 이렇게 스펀지로 달려있는 화살이 있기 때문에 맞아도 전혀 상관없고 방어구를 다 착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은 없습니다. 안전한 화살과 든든한 방어구로 안심 또 안심. 여러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활 쏘기만 즐기시면 됩니다. 좀 더 스릴 넘치는 게 좀 더 재밌어요. 땀을 빼는 것 같고 뭔가 다 같이 하니까 즐거워요. 그냥 간역에 활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을 맞춰서 아웃시켜서 쾌감을 얻는 게 그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팀 플레이 게임인 만큼 팀워크는 생명. 평소 게임으로만 보던 서바이벌 상황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즐기니 그 짜릿함은 더할 나위 없겠죠? 직접 쏴보니 좋아요. 정말 짜릿해요. 또 오고 싶어요. 고구려 주몽부터 현재 올림픽까지 활 쏘기는 도 같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집중에 집중을 더해 한 발 또 한 발. 오늘은 내가 쏜다. 순발력과 민첩성의 재미까지 더한 활 쏘기 체험. 양궁의 메카 예천에서 짜릿하게 즐겨보세요. 활 쏘기 체험 재미로 예천으로 오세요. 네, 이 매 눈을 하고 활을 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활 시위를 당기는 짜릿한 손맛과 이 관역을 맞췄을 때, 명중했을 때 그런 성취감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고구려 주몽의 후예답게 네. 이 활쏘기 매력에 푹 빠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또 활쏘기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최첨단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AR 화면을 보면서 활을 쏘기도 하고요. 네. 또 활동적으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활을 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예, 저도 꼭 어른들도 할 수 한번 있죠. 네, 해보고 예.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심신수양의 제격인 활쏘기 소식 잘 봤습니다. 예. 자, 해가 뜨고 지는 이치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세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세월의 시속이 빠르게 느껴지면은 좀 이렇게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기라 심리 상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앞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노인의 날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날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인의 날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예. 10월 2일 오늘이죠. 오늘이 노인의 날인데 우선 그 제정한 의미가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변화 발전시켜 온 노인분들의 노고를 또 치하하고 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 인구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제 바로 은퇴가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노인 부양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우리가 노인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이렇게 100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노령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또 젊게 사시니까 요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조금 머쓱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이 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저희 주변에 노인분들이 너무 젊게 사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조금 무색할 정도가 많은데요. 예, 그 간혹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여전히 미모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청년 못지않게 근육미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인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모시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70 이상은 되셔야지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왕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언니 또는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왕언니, 왕오빠. 네. 예. 자, 아무래도 그 일선에서 다양한 그 상담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 나름의 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노인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 법률적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이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신체적인 고민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3%,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1% 정도가 그래서 평균 88% 정도의 노인분들이 만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만성 질환은 노인분들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롭지 않았으면이라고 정해봤는데 이거는 정서적인 고민입니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시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유일한 친구가 TV나 라디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성 친구가 있다면 또 생활에서 활력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성 친구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은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성 친구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노인분들의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노인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노인들의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보시고 나면 아마 노인분들의 사랑이 참 잔잔하게 아름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그 어르신들의 고민 아프지 않았으면 네. 외롭지 않았으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또 빠진 것 같네요. 예. 네.
돈이 좀 많았으면 네, 이런 맞습니다. 고민 좀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참 돈을 좋아하고 돈이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견디의 계층 의식을 생각해 볼 때 본인들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9%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은퇴 후에 경제적인 소득이 급격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활고 그걸 겪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가족분들하고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적인 보조를 못 받게 될 때는 노인분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굉장히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재밌게 살다가 갔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는 사회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은퇴하신 후에 시간이 좀 많아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무료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내는데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고 흥미롭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노인분들이 좀 많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다 갔으면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웰다잉이라는 용어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은 개인에게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을 마무리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것도 노인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인분들 중에서는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죠. 네. 예,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가 나와서 저분들의 어떤 경제고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노인분들이 직업을 갖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한테 그 직업을 갖는 것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노인분들의 한 달 수입원을 좀 살펴보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한 48% 정도 되고요.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게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노인분들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별 고령 인구를 좀 살펴보면 어업이나 농업이나 숙련 근로를 해서 53% 되는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고요. 나머지 그 단순 노무직으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하기에는 정말 젊은 사람도 힘든데 노인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힘든 일도 노인분들한테는 많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런 힘든 일들을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노인들이 사시기에는 적정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 창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상담사들은 고용업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지원 그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 2막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만큼 살아보지 않은 삶을 또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또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우울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치매, 망상성 장애, 불안 장애, 수면 장애,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순인데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우울증이 노인분들한테는 가장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분들한테 가장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노인의 발달하고 저는 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발달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발달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태내에서 수정이 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안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발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은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것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취감도 없어지고 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고민들, 그것들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발생하는 빈도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우울증을 발병하는 원인은 만성질환,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유지 그런 것들이 노인분들한테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들이 남성분들 우울증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는 젊은 청년이나 나이 드신 노인분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에 따른 처방 그리고 상담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세대별로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가져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네. 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인을 맞이하겠지만 아직 미래일이긴 하지만 노인분들한테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되돌아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분노와 후회로 찬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큰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노년은 노인이 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노인을 바라보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나중에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즐길 수 있는 노년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노인의 날을 맞아서 어르신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어르신들의 고민을 함께 이해하고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담심리 전문가 이기라 선생님과 유익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지금 태풍은 중형급으로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해 개천절인 내일 낮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중부 앞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천안 22도, 세종과 대전 23도, 공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3도, 부여 23도, 서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해 중부 해상은 초속 20에서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5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선박은 사전에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토요일부터는 조금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이야 가라, 어르신 최고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646번님, 5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열정 넘치는 학우님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열심히 공부하신 덕분에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네. 예. 9109번님, 평균 연령 65세 이상인 저희 영인면 스포츠 댄스 회원분들입니다. 2019 어르신 스포츠 댄스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도 받았답니다. 여름에는 함께 물놀이도 다녀왔어요. 와. 스포츠 댄스. 멋진데요? 예. 저도 나중에 좀 더 나이 네. 들면 스포츠 댄스에 와.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네. 예, 멋지십니다. 5023번님, 할바라는 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손자와 놀아주는 아빠. 예,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 손녀와 이렇게 놀아주시는군요. 예, 잘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버님께. 예. 네, 3343번님, 음식 못하는 며느리 때문에 항상 퇴근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정성스레 음식을 해주십니다. 시어머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저도 괜히 찔리는데요. 많이 찔리죠? 네. 예, 시어머님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795번님, 저희 시부모님을 소개합니다. 곧 있으면 70이 되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지금도 운전을 하시면서 전국의 물건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저희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658번님, 올해 83세인 시어머니시는 김치의 달인이십니다. 어떤 김치를 먹어도 시어머니 표 김치보다는 못해요. 제가 20년을 지켜보며 따라해보지만 그 맛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어머님 최고! 야, 네. 20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네.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김치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0656번님, 시어머님과 이모님이랑 생애 처음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셨습니다. 튜브 잡고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이모님 신세대죠? 네. 아이들처럼 마냥 즐거워하시는 모습 와.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3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립교향악단 국군장병 가족사랑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수요 브런치 콘서트 피아니스트 박세환의 공연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금강미술대전이 공주 고마 전시장, 대전 MBC 갤러리 M, 모리스 갤러리 총 3곳에서 함께합니다. 금송 가야금 연주단 정기 연주회 제23회 금의 노래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3.1 평화운동 100주년 기념 뮤지컬 워치 예산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펼쳐지고 이재훈 개인전 무의 새벽을 깨우다가 24일까지 아산 당림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표 자연 특구로 탱탱 나들이를 테마로 한 해랑들랑 어울제가 열릴 서천으로 가봅니다. 홍원항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 현장 둘러보기,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한눈에 담는 서천 시티 투어까지 함께합니다. 가을을 품은 아름다운 서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내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휴일까지 이용하면 또 휴가를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역 곳곳의 행사들이 많이 일정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오늘 시작 예정이었던 계룡 세계군문화축제가 4일부터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등 태풍 대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